총장의 손발을 자르기 위한 인사. 라는 평가도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은 항명할 것이 아니라 순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직자의 사명입니다. 이게 문제 삼아야 되고 처벌을 해야 됩니다.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엄정히 수사하여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1위가 바로 나왔네요. 이 현 정권과 검찰의 갈등이 이 검찰 인사로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닌 혼란의 시작이라는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추미애 장관의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개최하기 전 30분 전에 검찰총장을 법무부로 오라고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전례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어젯밤 9시쯤에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법무부 보좌관에게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게 한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네. 어제 조금 전에 보신 화면에서 이제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윤석열 총장이 명을 거역했다.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사실 군주가 어떤 왕이 신하한테 한던 그런 표현을 쓴 것인데요. 저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한 3시간 뒤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조치를 해라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죠. 자,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저런 문자 메시지를 이제 보좌관한테 보낸 겁니다.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지난 1월 8일 날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팀에 대해 전원에 대해서 수사지휘부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1.8 대학살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 윤석열 총장의 수속을 다 자른 상황이죠. 자, 조만간 이제 아마 중간 간부와 일선 검사에 대한 이 인사도 있을 겁니다. 자, 그 중간에 지금 이 정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당한 인사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항명 프레임으로 좀 옮겨가는 것 같아요. 아, 본질이 그렇죠. 그게 아닌데도 본질이 이게 지금 인사에 대한 대학살 인사가 아니라 실제 이거는 검찰총장의 항명 사태다라고 지금 이제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정청이 지금 다 나서서 일제형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뭔가 항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윤 총장이 무슨 항명을 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법과 전례 따져봤을 때 저는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기본적으로 총장과의 협의를 제대로 안 한 것인데 문제는 지금 이 정권에서는 결국 이걸 항명 프레임으로 올라가서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더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문자 얘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구장처장. 네. 조금 더 내용을 보면 지휘 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그러니까 조만간 윤석열 총장 법무부 장관 이름으로 징계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당장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 놓으라는 얘기는 어떤 것이 장관의 권한이고 어떤 지시를 불이행했을 때 징계할 수 있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이 법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안에 대해서 아직 윤 총장이 그거에 대한 거부 의사라든지 반발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인사 협의를 장관이 협의하기 위해서 오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이 불이행이
항명이냐 아니냐라는 이게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유사한 만약에 적법함 이 지시 감독 권한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미리 좀 찾아놔라.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 윤 총장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서 이 권한을 그 적절한 권한 행사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했을 때는 법적인 조치로 징계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뭐 예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수희 변호사님, 예. 법적으로는 정말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 징계 절차를 밟아서 파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가능한데요. 그게 이제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검찰총장인 검사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심의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위반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법에 검사징계법에 보면은 이제 뭐 이익행위를 영리행위를 했다든가 뭐 이런 거랑 또 하나는 직무 위반이 있다든가 아니면 직무를 게을리 했다든가 그게 아니면은 뭐 검사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런 사유가 있어야만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 저걸 좀 알아보라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다고 하면 이제 전례라든가 뭐 이런 걸 이제 좀 보려고 했던 거죠. 사실 전례는 없는 거잖아요. 네, 없었죠 지금까지.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는 원하는 건 파면인 거죠. 아니면은 오욕스럽게 만들어서 수모스럽게 만들어서 본인이 사표 쓰고 나가게 하는 거 그건데 지금 비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징계는 그 인사안을 먼저 달라 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오라 하는 그런 사안을 두고 서로 간에 의견 마찰이 있었던 건데 그걸 두고 파면을 한다? 저는 이거는 정말 검찰의 집단 항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최진봉 교수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아까 9시에 이 법무부 보좌관에게 문자 지시한 그 전 시간들을 보면 글쎄요, 당정청이 일단은 당을 뺀 정부와 청와대가 상당히 일사불란하거든요. 이낙연 총리의 이 유감 대응 직후에 말이죠. 1차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지시를 거역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청와대는 사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융합 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의견 개진이나 아니면 의견을 듣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융합 표명을 한 것이고 총리는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저는 이제 총리 입장에서는 행정부를 관할하는 수반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행정부의 영이 서지 않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아마 이제 저 문자의 내용이 지금 얘기한 그 총리가 법무부 장관에게 그런 지시를 했으니 혹시나 감찰 내용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라 이런 얘기로 보여지는데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낸다거나 또는 뭐 물러나게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윤석열 총장이 정말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예. 뭐 정부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해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물러나라고 한다거나 청와대도 분명히 그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찍어내기, 윤석열 죽이기는 과한 해석이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추미애 장관, 이낙연 총리까지 아주 좀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윤석열 총장 항명에 십자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은 항명할 것이 아니라 순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직자의 사명입니다. 이틀간 여유를 줬어요. 그랬더니 법무부 장관한테 인사를 먼저 제시하라.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제대로 말하면 항명입니다. 항명. 이게 문제 삼아야 되고 처벌해야 됩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 항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네. 저희 제작진이 항명이라는 어제는 또 거역을 찾아봤었는데 항명이라는 단어가 뭔지 사전적 의미를 좀 봤어요. 명령이나 제지에 따르지 않고 반항함 또는 뭐 그런 태도가 항명의 이제 뜻인데 이현정 의원님, 자 추미애 장관 그리고 이낙연 총리 오늘 여당의 대표까지 이 정도면은 알아서 물러나라는 메시지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항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검찰에 대한 인사는요 사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라고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어느 정권에 있었냐면 바로 노무현 정권 때 있었어요. 저는 저분들이 그때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시는가 싶어요.
왜 그때 있었냐 하면 그때 당시에도 송광수 검찰총장과 강금실 법무장관 간의 인사와 관련된 또 중수부 해체와 관련돼서 서로 굉장히 이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다툼이 있고 난 다음에 검사 인사안 자체가 좌절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송광수 총장이 요구를 해서 검찰정법에 그런 구체적으로 앞으로 인사를 할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장이 해야 된다라고 인사에 아주 구청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검찰은 준사법기관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요, 사실상 장관급 배우를 받거든요. 그 왜 그러냐 하면 결국 검찰이 어떤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소권이라는 게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법무부가 그냥 외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그만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역대 어떻게 왔냐면 검찰국,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만듭니다. 그 주요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검찰과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하는데 역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은 어디서 했냐면 제3의 장소에서 했어요. 서초동 가면 법률구조공단에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만약에 법무장관실에 가서 검찰총장이 상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해서 관례적으로 제3의 장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요청한 제3의 장소가 예전에 어느 정도 있었던, 관행처럼 있었던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첫 번째, 검찰 인사는 먼저 법무부가 먼저 만듭니다. 예. 자, 그 안을 가지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검찰에서 왜 안을 만들겠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문제고 또 하나는 제3의 장소 하는 관례가 그런 것 때문에 제3의 장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관례가 있는데 서초동하고 과천하고 거의 차 막히면요 30분 안에 못 갑니다. 아니 근데 장관이 서초동에 있는 총장한테 30분 만에 오라는 게 이게 협의하라고 오겠습니까? 이거는요 뭔가 총장한테 그냥 와서 요식적으로 그냥 만났다는 것만 표시내 법에 어긋나지 않게 이걸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는 세상에 서초동에서 과천까지 30분 만에 오라는데 그걸 가겠습니까? 그리고 인사안도 모르는데 자 그런 상황에 지금 항명했다? 저는 이거는 정말 적반하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현정의 말씀 짧게만 정리하면 갈등의 본질도 항명이 아닐 뿐더러 항명도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윤석열 총장 항명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장 차장 그런데 네. 항명 뜻 엄밀히 따지면 항명도 아니다라는 이현정 의원님의 말씀 덧붙여서 하면 네. 지금 어제 당정청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모양새죠. 네. 이 정도면 네. 이런 움직임은 대통령 혹은 뭐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얘기입니까? 일단 그 항명이라는 그 프레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 인사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검찰의 어떤 반발을 무마시키는 효과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 대상이 됐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할 말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 얘기는 싹 빠지고 윤 총장이 이번 인사 과정에 항명을 했다. 그러니까 검찰 수장이 항명 논란에 지금 휩싸이다 보니까 인사 조치가 된 사람들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지금 아무 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어떤 조국 사태 이후에 이 검찰 수사 때문에 약간 수세적인 측면에 있었던 이 당정청이 이번 인사를 계기로 해서 이 검찰의 어떤 이 개혁의 고삐를 확실히 주기 위해서 이 윤석열 총장의 항명에 대한 얘기를 좀 동시에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 사전 어느 정도의 좀 교감이 있었다. 와요.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좀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저 꼬리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윤석열 총장이 다 너무 굴욕적이지만 그래도 가서 이렇게 좀 안 가지 말고 뭐 항명 초출에 거부하지 말고 그래도 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인사안 자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요식 행위만 갖춰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사실은 이게 검찰과 그다음에 이제 이 법무부라는 게 그동안의 전통과 법과 관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검찰정권 34조 1항이 만들어지긴 배경 자체가 결국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두 사람이 협의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사정을 보면요. 상당히 많은 협의를 거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쭉 협의를 거쳐서 검사 인사를 하는 것인데 그런 전통이 깨어져 버리면 이제 법무부의 외청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검찰총장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그걸 윤 총장이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항명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지금 윤 총장이 반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협의하러 오라는 것을 가지 않은 건데 만약에 갔다라면 오히려 충돌이 더 커질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항명이 아닌데 자꾸 항명으로 지금 프레임을 씌우는 측면도 좀 있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명을 거역했다는 표현까지 쓴 추미애 장관이 7년 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때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총리님,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그러시더군요.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 책임을 묻겠다. 총리님, 수사검사, 기소한 검사 다 내쳐서 겁먹은 검찰이 공소 유지에 관심도 없을 텐데 사법부의 판단인데 어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검찰총장이 비가 있더라도 그냥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대선 개입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면 그런 비리도 감춰줬겠죠. 아무 소리 안 했겠죠. 나중에 받겠죠. 네. 정권의 입맛에 맞다고 해서 그건 감쌌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심하신 말씀입니다. 예. 7년 전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추미애 의원 말고도 뿐만 아니라 많은 여권 인사들이 당시 윤석열 팀장을 국정원 수사팀에서 배제했을 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국정원 수사 책임자였던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은 승진에서 누락하거나 좌천됐습니다. 차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의해서 제2의 찍어내기고 도끼만행 수준의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시계를 다시 오늘로 왔을 때 이수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정권 수사에 칼을 겨누고 있는 수사팀을 교체하는 건 수사 방해다. 당시에서도 당시 민주당에서 그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예. 뭐 지금도 그렇고 뭐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 추미애 의원이 지적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상황에서도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뭐 하나도 이제 토시 하나 틀릴 게 없어 보이는데 그럼 뭐 이렇게 말이 바뀌는 이유 그거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급박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무리하게 정말 역풍을 총선 얼마 안 남긴 상태에서의 그 역풍을 무시하고까지 이렇게 무모할 정도의 인사를 했던 이유는 그 울산시장 선거, 관권 선거 의혹이 청와대 비서실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까지 가고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권 입장에서 상당히 두려웠던 것이 아니냐. 그게 결국은 이런 무리한 인사까지 간 걸로 보이고요. 예. 그러면 뭐 왜 이렇게 그러면 말이 바뀌었느냐. 살려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추미애 장관이나 청와대나 모두. 그렇게 좀 간명하게 좀 보시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있었던 전국 평검사와의 대화 이것도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예전 화면 같이 한번 만나보실까요? 수사권을 인사권으로 견제한다. 얼핏 듣기에는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잘못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얘기고요. 나쁘게 악용될 경우에는 수사를 검사장도 말리고 차장도 말리고 총장도 말리는 수사를 뿌득뿌득하는 미련한 불독 같은 검사를 인사로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저기 뭐 지방에 큰 사건 없는 곳으로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불행한 과거가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이런 갈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가면 다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이나 장관님 많이 서운하시죠? 서운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괜찮고 인사를 하겠다는데 지금 갈 길을 막으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인사를 강행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저 검사와의 대화에 저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 자서전처럼 어쨌든 검찰개혁은 이번엔 다르다. 끝까지 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보이는 겁니까? 그렇죠.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거는 뭐, 확고부동하고 그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하나의 그 공약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다만 그것이 이번에 이제 인사가 일어난 것이 그걸 위해서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수사팀을 교체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 비난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뭐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공격할 수 있고 뭐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죠, 충분히.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계속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현재 정부나 아니면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조직적인 어떤 반발 이런 부분들이 결국 검찰 개혁을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반발을 어느 정도 좀 제어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구조로 보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제 발령낸 것이 정말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냐, 아니면 검찰을 일정 부분 정말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검찰 개혁에 대한 정부의 어떤 의지는 강한 것 같고, 그걸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이 일정 부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로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수사를 무마하거나, 저는 왜 그게 아니라고 보냐면, 그럼 그 뒤에 들어간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새로 임명된 중앙지검장이나 뭐 이런 부장들이, 검사장급 이분들이 과연 수사를 안 할까요?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봐요. 끝까지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입장으로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권과 검찰의 갈등을 바라보는 박지원 의원의 분석 한번 들어보실까요? 뭐 청와대나 정부 여당에서는 통쾌하게 생각하겠지만은 조금 충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서는 뭐 심지어 윤석열 총장의 사퇴까지 주장했기 때문에 법무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수는 있지만은 명령 독점 관계는 아니지 않는가. 꼭 왕조 시대 같이 내 명을 거역했다. 거역했다. 그런 표현은 장관으로서 좀 지나쳤지 않는가. 여당으로서는 통쾌할지 몰라도 조금 놀랍다라는 박지원 의원의 반응인데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검찰 인사로 손발이 잘린 윤석열 총장을 오늘 다시 한번 겨눴습니다. 첫 특별 지시, 저와 같이 화면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별도 수사팀 만들면 내 허락받고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예 저러면 검찰을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정권의 생각이 정말 검찰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인사를 해놓고 오늘 또 1호로 지시를 한 게 뭐냐면 특별수사팀을 만들려면 나의 허락을 받아라라는 게 이제 특별 지시 1호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동안 보면요, 검찰은 어떤 면에서 강원랜드 사건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세월호 뭐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특별수사단을 별도로 꾸려서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이제 수사단을 몇 차례 꾸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인사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내부에서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결국 윤 총장이 뭔가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수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자마자 바로 추 장관이 앞으로 이 직제 없는 특별수사 만들려면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검찰의 특수사 역량을 완전히 반으로 이상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특수부도 많이 줄이고 반포 수사부도 줄이고 실제 검찰이 지금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을 엄청나게 줄여놨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특수단도 사실상 못 만들게 한 겁니다. 그러면 왜 특수단을 못 만들게 하냐? 검사 파견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제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옛날에 나간 사람들 예를 들어서 수사에 필요하면 딴 데 있는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파견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현 정권 수사에 대해서 아까 뭐 말씀하신 게 현 정권 수사를 축소하는 게 아니냐 이야기 하는데, 그럼 그동안 몇 달 동안 수사를 했던 검사를 딴 데로 인사내버리잖아요. 그럼 입장에서는 수사를 계속해야 되면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파견받으려면 그동안은 검찰총장이 파견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추미애 장관은 그거 하려면 나 허락받아야 돼, 이렇게 지금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럼 결국은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구장차장. 좀 더 속내를 들어가 보면 이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총장의 참모들이 다 없기 때문에 고립무원 상황이니 특별수사탄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도 보이면 나중엔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손을 먼저 쓴 것이다. 그렇죠. 사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선을 제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승인을 거치라는 것은 이제 협의가 아니라 지금 승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관이 만약에 거부하면 특수단을 꾸릴 수 없기 때문에 윤 총장이 어떤 별도의 별동 수사대를 꾸려서 뭐 이렇게 정권의 어떤 핵심을 겨눈다거나 이런 특수단을 꾸릴 수 없도록 지금 사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조치들이 자꾸 이어지다 보니까 이 검찰총장이 아니라 이제 식물총장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껍데기뿐인 총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물총장 얘기까지 나왔다. 이수희 변호사님. 글쎄요, 뭐 아까 최진봉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로 뭐 앞으로 교체된 검사들이 더 열심히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뭐 그거야 검사는 수사로 말하는 거니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사안의 수사팀이 전격적으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 개입 의혹이라든지 뭐
하명 수사 의혹 혹은 조국 전 장관 일가 가족 수사 의혹 이거 앞으로도 제대로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언론들에서 윤석열 사단 해체 뭐 이렇게 이제 그 제목들을 뽑는데 그럼 뭐 윤석열 사단이라고 표현하면 좀 뭐 윤석열 총장이 그 일종의 뭐 산에 자기 그 아주 측근들만 가지고 뭐 지금까지 이제 수사해 왔던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그것도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이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 같이 윤석열 총장하고 이런 이제 그 수사를 해왔던 굵직굵직한 수사를 해왔던 특수통들이라는 뜻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지방이나 뭐 수사를 할 수가 없는 뭐 법무연수원이나 사법연수원 이런 데로 이제 좌천이 되면서 새롭게 온 그러니까 뭐 대검도 그렇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그 관권 선거 쪽이고요. 그 다음에 동부지검 서울 동부지검께 지금 유재수 무마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두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하고 어떻게 호흡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수사팀도 그렇고. 그런데 뭐 긍정적이십니까? 회의적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그 중앙지검장의 경우에 지금 며칠 전에 그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이 다 이거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의견을 들으라고 하니까 이성윤 당신은 검찰국장이죠. 검찰국장이 괜찮다고 혼자 우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봐서는 그다음에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학 후배이고 뭐 또 뭐 이런 그 있으니까 인연들이 저는 그 윤 총장하고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는 좀 그 갈등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 관권 선거 의혹 수사가 현 단계 정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별도 수사팀 내 승인을 받아라 추미애 장관의 첫 특별 지시 얘기 정리를 해봤습니다.